저는 선수 때도 그랬고 감독을 하면서도 타고났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선수 때도? 네, 그냥 노력. 지금도 뭐 감독으로서 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금방 도태될 거고 그래서 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수 때도 엄청난 재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네. 운빨.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98년 프랑스 월드컵 0대5 패배. 2번 2022 시즌 팬들의 버스 앞 항의. 하나, 둘, 셋. 2번? 오늘 히든 초대석,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황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성입니다.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드디어 또 이제 저의 우상, 네. 저희 또 롤모델이 오셨군요. 네. 이스타TV에. 그 두 분이서 이제 연령별 대표팀 할 때 같이 이제 네, 코치로 네, 계셨고 네. 장비 담당으로 계셨고 네. 그러면서 연이 있었고 중간중간에 덕영이랑 밥 먹거나 그럴 때 그 이민성 감독님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좀 의아한 게 코치님인데 왜 덕현이까지 이렇게 잘 챙기셨는지 그냥 이제 예. 아, 저도 외로워서 덕현이를 챙기고. 그래요? 근데 뭐 꼭 이 스텝이었지만 장비 담당 뭐 네. 그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얘기를 하다가 봤을 때 되게 축구에 많은 그쵸. 지식을 갖고 있는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얘기해 주는 거에 또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친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 여러 지도자 성향이 있는데 감독님은 뭐 코치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감독님의 직책을 맡을 때도 마찬가지고 좀 주위 어떤 스태프들이나 뭐 코치들의 어떤 의견을 좀 많이 그 좀 흡수를 하려고 하는 편이신가요? 예, 그래서 코치를 두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스태프들도 두는 이유가 제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두는 거지 일을 시키려고 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코치 생활을 할 때도 좀 감독들한테 더 피드백을 많이 주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 또 제가 데리고 있는 코치들도 또 그런 피드백을 나한테 계속 주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대표팀 같이 있을 때도 좀 궁금했거든요. 나중에 혹시나 이제 방송에 나오시면 좀 어떤 느낌일까 좀 궁금했는데 저희가 지금 짧게만 얘기 나눠봐도 저는 말씀을 되게 잘하셔서 네. 이런 토크쇼 같은 방송에 이전에 혹시 나오신 적 있으신가요? 뭐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또 이게 카메라 있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서 아니, 부담되더라고요. 그냥 뭐 이런 세트에 앉아 있는 자체가 그렇게 익숙치가 않아서. 네. 아, 그래도 워낙 어린 시절부터 선수 생활을 그 생각해 보면 그냥 젊었을 때 어린 시절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지속적으로 대표팀에 뽑혔었고 또 프로팀에서도 주요 선수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미디어와 어떤 그 이야기하는 게 익숙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네, 확실히 전 미디어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네. 그러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 뭔가 지금 카메라가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단 그 유튜브 채널 되게 유명하잖아요. 대전하 시티즌 오프 더 피치라고 이제 되게 좀 뭐랄까요? 흔히 일반 팬들은 좀 볼 수 없는 라커룸에서 이제 대화가 좀 어떻게 되고 어떤 지시가 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나오셨는데 거기서 보면 선수들이랑은 이제 소통을 되게 이제 좀 많이 하는 감독으로 팬들은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이제 뭐 경기 외적인 부분도 선수들이랑은 좀 가깝게 지내시는 편이신가요? 그러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선수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안에서 캐치를 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또 그런 컨텐츠 오프 더 피치에 대한 부분도 원래 라카를 개방을 안 하는 감독들도 있지만 네. 저는 그 외적으로 팬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궁금해 하실 거고 네. 또 그 안에서 별일 아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팬들도 궁금해 할 거라고 생각해서 좀 적극적으로 더 노출을 시키고 싶어 했던 부분이고 약간 좀 그런 면에서 좀 선수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약간 관종이 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항상 그걸 나오면 보니까 내가 다음에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진짜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네. 친구들이 있어서
그게 약간은 좀 수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자연스럽게 선수 감독 간의 대화가 돼야 되는데 네. 자기들이 TV에 나오는 사람처럼 그렇죠. 생각하고 약간 막 그런 관종이 생기는 것 같아서 한동안은 불안했어요. 아니, 왜냐면 예전에 저 이제 대표팀 있었을 때도 네. 제가 그때 이스타 TV 일 같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주로 우리가 이제 전지훈련을 가가지고 경기가 이제 끝나면 이제 저를 이제 좀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이제 경기장에 계세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알아서 유니폼 정리하고 있으면 막 말아와 하면 내가 막 안녕하세요 하면 이제 감독님 옆에서 너는 새끼야 뭐 연예인이냐? 이제 이런 말씀하시니까 그게 약간 이제 선수들이 관종화되는 그렇지. 걸 이제 경계하시는. 근데 어느 정도는 프로 선수라면은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한데. 네, 이제는 뇌 네. 비춰줘야 되고 네. 자기 PR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한 선수가 팬을 100명, 200명 데리고 있으면 그게 모아지면 또 관중이 그만큼 그렇죠. 늘어나는 거니까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다큐를 이제 한 시즌 내내 따라다니는데 불편함은 없으세요? 물론 이제 팬들이 좀 많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알고 궁금해 하시니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참 좋은 생각이지만 좀 불편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불편한 거는 욕을 자유롭게 못 한다는 거. 네. 그래서 또 뭐 불편한 건 그거지만 네. 또 좋은 거는 제가 이제 자꾸 언어 순환이 된다는 거. 네, 오히려. 뭐 그런 거는 또 되게 좋은 면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 또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되게 이제 있을 때 감사했던 건 이제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제 제가 이제 장비 담당 그 업무를 하면서 사실 코칭 스태프분들이랑 저는 이렇게 소통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뭐 사실 김학범 감독님도 마찬가지였고, 그쵸. 뭐 김은중, 이재림 손FC 감독님 그리고 이민성 대전 감독님도 마찬가지. 근데 너무 뭐 친근하게 잘. 사실 처음에는 되게 좀 무서웠거든요. 네. 이 인상 자체가 사실 이 김학범 감독님도 무서운데 이제 이민성 감독님이 사실 언론 노출도 많이 없었고 약간 지금이야 이제 오프 더 피치 하면서 저런 스타일이구나 하는 거지만 그때는 약간 좀 저 입장에서는 베일에 쌓인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저 데리고 이제 운동을 맨날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네. 아주 감사하게 저희가 태국 그 송클라 이런 데서 엄청 뛰었거든요. 네, 아침마다. 그래서 제가 약간 그냥 제 혼자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선수나 감독님들을 만날 때 포지션이 어딨냐에 따라서 좀 편안함과 첫 이미지가 편안함과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선수들 내지는 감독님 출신이 어디냐, 포지션 출신이 어디냐 봤을 때 골키퍼가 좀 어렵고,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앙 수비수 어렵고, 그 다음에 수비형미들 올라갈수록 편해요. 올라갈수록 이거 왠지 약간 느낌상 공감하시나요? 이미지가 좀 어떻게 보면 그래도 공격수들은 좀 그 얽매이지 않는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이고 그런 부분에서 성격도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수록 편하다는 얘기가 좀 와닿는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양극단이 힘들던데요. 어. 공격수와 골키퍼. 공격수와 골키퍼들이 좀 힘듭니다. 골키퍼 포지션은 좀 특이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고, 근데 제일 만만한 건 풀백. 이상하게 만만한 건 풀백이죠. 풀백 출신만 나면 편안해요. 약간 그런 게 있어. 근데 저 그런 거 보니까 저도 좀 그 친한 선수들이 그치? 뭐 강윤성, 뭐 김진양, 풀백들 그리고 사실 뭐 정승원 이 정도의 풀백이니까 또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선수들이 항상 뭐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니까 그럼 이제 대전 이제 또 감독 이제 부임하신지도 이제 꽤 지났는데 코치 생활도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코치로 계실 때랑 감독 이제 되시고 나서 제일 큰 차이가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결정이죠, 결정. 코치 때는 결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감독님 뒤에서 묻어가면 되는데 감독을 하니까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될 때 이게 빠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올 때가 제일 힘든 것 그러니까 같아요. 판단을 딱 내려야 되는 그 순간이 이제 제일 아무래도 좀 경기 부담.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경기 전에 뭐 베스트 멤버를 짜거나 네. 뭐 예를 들어 뭐 훈련 스케줄을 짜거나 그런 것도 다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코치였을 때 선수단에게 얘기한 거와 감독이었을 때 선수단에게 얘기하는 거, 또 개개인으로 면담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무게감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것도 좀 고민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코치 때는 뭐 이런저런 얘기해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감독 욕도 하고 네. 선수랑 같이 그래야 선수들도 마음을 열고 나한테 뭐 소스를 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감독님은 이렇고 뭐 이렇게 하는 코치들은 절대 선수들은 마음 안 연다고 생각해요.
가끔씩 같이 욕도 해주고 해야 네? 슬슬 나오는 거고 그리고 뭐 코치 때는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감독으로서는 한번 내뱉으면 또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성이 더 많아지죠. 지금 이제 시즌 다 끝나고 휴식기인데 또 최근에 한번 유럽 네. 가서 이제 선수도 보시고 오셨다고 하는데 좀 어떤가요? 새 시즌 이제 준비하시면서. 아, 스카우팅 때문에 어디 갔다 오신 건가요? 네, 뭐 선수도 보고 또 경기도 보면서 좀 했는데 저희가 뭐 폴란드에 가서도 저희가 찍었던 선수들을 봤지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못 나가고 네. 계속 영상으로만 봤었잖아요. 근데 요번에도 영상을 확인을 하고 가서 봤지만 진짜 실제로 보는 거랑 영상으로 보는 거랑 그 선수의 퍼포먼스가 완전 틀리더라고요. 그죠. 영상 보면 다 잘한다고. 네. 네. 근데 그걸 봤을 때 아 확실히 뭐 갈 때 경비가 들더라도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하고 뽑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시즌 중에는 뭐 당연히 바쁘실 거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휴식기 때 더 하실 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1년 통으로 봤을 때 감독님 입장에서 좀 그래도 이 시기 정도는 편하게 휴식을 좀 취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때가 있나요? 동계훈련 때요. 오히려 동계훈련 네. 때. 이제 만들어가는 단계니까 네. 또 체력적으로 끌어올릴 시기에는 저희가 솔직히 별로 필요가 없고 피지컬 코치가 네. 하다 보니까 그때가 가장 쉴 때라고 생각을 해요. 아. 시즌 끝나서부터 요 12월 요 한 달이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오히려 네. 제가 휴가기- 3년 동안 네. 감독하면서 겨울에 한 번은 못 쉬었어요. 가족 여행을 매년 갔었는데 네. 이 감독을 하면서 한 번은 못 갔어요.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감독님도 쉬는 기간이잖아요. 선수 이제 어떻게 구성하고 영입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준비를 해야 어차피 되는구나. 결정할 사람은 저니까 제가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준비를 하고 그 준비된 상태에서 1월을 갔을 때가 오히려 좀 네. 편하다. 어쩐지 제가 이제 전지훈련을 매번 따라가면 1월에 가잖아요. 그럼 인터뷰가 더 잘 됩니다. 감독님들이랑. 네, 감독님이나 선수들이랑. 왜냐하면 그래 지나간 거 지나갔어. 그래 지난 시즌 나 별로 안 좋았거든. 근데 지금 뭐 동계훈련 몇 번 해보니까 될 것 같아. 몸도 좋아. 그 희망에 가득 찬 상태에서 다 인터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훨씬 더 좀 그 말씀들을 훨씬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때가 네. 제일 편한 시기 같아요. 그래서- 시즌 시작하기도 전이고. 네. 이번 동계훈련은 그러면 중점적으로 좀 보시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체력이 될 수도 있고, 뭐 지난 시즌에 아무래도 실점이 이제 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보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까지는 동계훈련에 많은 시간을 피지컬 쪽으로 좀 뒀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는 좀 전술적으로 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짚고 또 뭐 수비 연습이야 당연히 해야 되지만 네. 전체적인 밸런스에 맞게끔 전술적인 훈련을 좀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역시나 경기를 통해서 계속 미흡한 점들을 또 복원하고 또 경기하고 이러면서 좀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듣기로는 좀 체력적인 어떤 부분에 좀 대해서 빡세시다고. 힘들게 좀 준비를 했다 그동안 이렇게 듣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거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팬들도 요즘은 EPL 축구를 너무 많이 보시기 때문에 네. 그 선수들이 얼마만큼 뛰는지도 솔직히 잘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충족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선수들은 뛰는 게 싫지만 어차피 저희가 축구라는 게 몸으로 부딪히고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체력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선수들이 좀 오해할까봐 그럼 올해 동계훈련은 좀 덜 힘들려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지금 말씀 나눠보니까 그건 기초적인 거니까 힘들긴 힘들 거다. 개비 잘하고 선수가 알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저희가 뭐 그냥 옛날처럼 육상 선수처럼 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정말 피지컬 코치들이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되게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갖고 딱 어느 한계점까지 선수가 정말 힘들다 할 때 딱 끝내주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뭐 선수들은 항상 엄살이에요. 네. 저도 그랬으니까요. 네. 그럼 선수 이민성도 엄살이 있었습니까? 그럼요. 맨날 죽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기내슈 감독이 있을 때 서울에서 그때 저도 뭐 노장이었으니까 계속 운동을 똑같이 시키는 거예요. 네. 신인이든 뭐 베테랑이든. 그래갖고 나 이러다 죽을 것 같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는 죽지 않을 때까지만 시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심지어 기억이 있는 게 저는 선수 때 기억이 있어요. 제가 서울 담당을 2007년부터 했는데 그때 뛰고 계셨습니다. 그때 뛰고 열심히 계셨고 시력 훈련을. 그때 2007년에 기네슈 감독이 운동을 빡세게 시킨다는 소문이 돌고 네. 그 부상자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수들도 많이 느꼈는데 초반에 서울이 되게 잘 나갔었어요. 그 축구도 되게 재밌게 했었고 네. 그런 기억이 저한테도 있기 때문에 일단 프로 선수는 기초적인 체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뭐 간단하게 저희가 아이스 브레이킹도 좀 해봤으니까 네. 2023년의 대전을 한번 간단하게 돌아보겠습니다. 일단 대전 승격을 8년 만에 네. 이끄셨고 올 시즌도 K리그 1에 이제 되게 좀 잘 안착했다라는 평가를 이제 뭐 언론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하고 있는데 약간 감독님 스스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저는 뭐 한 50점? 와. 그 정도 주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생각보다 좀 짜신 거 아니에요? 아, 그 50점이라는 게 저희가 뭐 애초에 시즌을 시작할 때 목표가 잔류였기 때문에 그 점수는 있지만 이 대전 하나 시티즌이라는 팀이 앞으로 더 높은 곳에 있어야 될 팀이고 그래야만 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 6강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뭐 70점을 줄 수 있고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그런 기회를 놓친 거에 대해서 좀 점수가 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자력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고비들을 계속 못 넘어간 거 그런 거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서 초반에 굉장히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권까지 바라볼 맞아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와, 역시 대전이 투자도 많이 하고 승격해서 바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구나라는 기대감을 좀 모았었거든요. 그때의 기분은 좀 어떠셨는지, 생각보다 잘 풀리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됐을 걱정이 수 됐을 수 있는 있고. 거니까. 그거예요. 그냥 너무 잘 나가다 보면 그게 되게 걱정이 됐었죠.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두 번째 로빈부터 떨어지는 게 보였고 네. 그러면서 이제 부상자가 안 나왔으면 모르는데 장기 부상자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요 포지션의 포지션에서. 선수들이 그러면서 좀 흔들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2부에서 1부로 올라올 때 선수들에게 약속한 부분이 분명히 너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선수들은 1부 리그에 계속 같이 갈 거다라는 공약을 했고 그 선수들한테도 당연히 저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대신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던 건 잔류만 하자. 뭐 어차피 강등이 되면 내 책임이지만 그래도 이 선수들이 해낼 수 있는 모습을 되게 보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로빈에 잘 나갔을 때는 그래 어느 정도는 잔류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 점은 되게 만족하는데 또 하나 되게 좀 안 좋았던 거는 선수 간의 내부 경쟁을 치열하게 시키지 못한 게 그게 저희 순위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시즌에는 뭔가 좀 내부 경쟁도 좀 치열하게 할 수 있게 좀 감독님이 좀 유도를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겠네요. 네, 이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거, 훈련장에서 보여주는 걸로 평가를 해서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분명히 컨디션이 좋고 저희 축구에 맞는 선수들로 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어쨌든 K리그 1에서 이제 한 시즌을 쭉 치르시면서 되게 공격 축구로 좀 재미를 많이 보셨는데 막상 1 올라오니까 확실히 좀 차이가 큰가요? 2부 계실 때랑 또 1부 올라왔을 때랑? 네, 차이는 확실히 커요. 특히 뭐 김기동 감독이 있는 포항은 정말 포지셔닝이 너무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겉에 보여지는 느낌으로는 저 선수들하고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지만 막상 붙어보면 선수 개개인마다의 포지셔닝이 너무 좋아서 참 상대하기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광주는 어땠나요? 광주. 광주 같은 경우는 너무 이종효 감독이 팀을 잘 만들어놨고 그런 부분, 이 경쟁 구도를 되게 잘 만들어 놓은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저희도 광주를 보면서 많이 느꼈고 또 광주한테 저희가 한 번도 못 이겼지만 또 그런 부분을 내년에 넘어가서 좀 반전을 시키려고 저희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럼 감독님이 이제 포항의 뭐 김기동 감독, 뭐 이종현 감독 그 팀을 얘기하셨는데 그걸 보면서도 한 경기 한 경기 치르면서 자극을 많이 받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배워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저거 하는 거 뭐라 그러지? 뭐 괜히
시기하고 시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닌 뭐 그런 걸 통해서 되게 많이 배우고 진짜 대단하다. 저 짧은 시간에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건 대단하다고 인정해주고 싶고 또 그런 걸로 서로 간에 경쟁이 돼서 또 더 좋은 플레이들이 나오면 K리그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감독님 대전의 축구를 보면 사실 대전이 우리가 평화로운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노잼 도시. 노잼 도시라고 했는데 사실 스텝만 봤을 때는 노잼이 아닙니다. 정말 네. 이 대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는 도시입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서. 대전이 노잼 도시라고 느끼신다면 대전 월드컵 경기하고 왜냐면 대전의 축구는 재밌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파이널 A에 못 올라갔고 파이널 B에서 이제 잔류를 확정을 지었지만 지금 기록을 보면은 56득점으로 최다 득점 2위. 근데 반대로 58실점으로 최다 실점도 이제 2위. 네. 예, 약간 이제 요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실점적인 측면은 내년에 좀 보완을 이제 많이 하실 계획이시죠? 분명히 저희가 상위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반 이하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첫 번째 목표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 저희가 뭐 실점도 많이 하고 득점도 많이 하지만 저는 그 수치가 줄여나가면 상위권에 들겠지만 또 동등하게 가더라도 이런 축구를 계속 하면서 상위권으로 가는 게 제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럼 너무 재밌고 결과까지 찾는.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스타일은 그 공격적으로 유지를 하시면서 더 이제 보완할 점을 더 또 하시겠다. 네. 근데 제가 신기한 게 감독님이 코치 생활을 하실 때도 제가 이제 평가를 들어보면 그 수비 조직력을 만드는데 되게 능하시고 어쨌든 수비수 출신이니까 밸런스나 이런 걸 잘 맞춰서 팀에 말씀하신 이 줄이는 거에 일조하셨는데 이 감독 되고 이렇게 하시면 원래 수비수 감독님들이 이렇게는 잘 안 하시잖아요. 네. 네, 제가 뭐 참을성이 없어서 그런지 골이 안 들어가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서 득점이 나오고 실점을 하더라도 득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축구를 보러 와서 팬들이 0대0 경기를 보러 온다는 거는 진짜 슬픈 일이거든요. 그렇죠. 암만 경기력이 좋고 뭐를 해도 그 골망이 출렁이지 않으면 재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골이 많이 나는 경기를 보여드리고 싶고 또 그래야만 관중이 더 많이 늘 수 있고 또 한국 축구가 또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대전이 평균 관중 수가 12,857명. 와. K리그 전체 구단 중에 3위입니다. 3위입니다. 1위가 서울, 2위가 울산, 3위 대전, 그리고 4위가 전북. 예. 야, 이거 대전 진짜 그 대전 그 경기장이 되게 집중형 맞아요. 약간 이렇게 딱 쏠려 있어요. 쏠려 있게 네. 디자인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관중들 이 정도만 모여도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낼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정도가 아니죠. 이렇게 많이 온 거죠. 모이면. 진짜 많이 오죠. 오면.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인데 네. 제가 이제 대전이 2부 리그에 있었을 때 좀 오래 있었으니까 네. 그 중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와이프가 대전 사람이거든요. 네. 장인 장모님도 대전 사람이라서 이제 그때 결혼을 이제 할랑 말랑 이런 느낌이 있었을 때 네네네네네. 저 해설자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어머님 아버님 이민성 감독님 있을 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머님 이게 좀 이렇게 대전 경기 보러 오시죠 했는데 진짜 관중이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설하면서도 좀 민망한 거야. 그러면 이제 해설 소리 다 들리거든요. 다 들릴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중에서 이렇게 보면 아버지 어머니 저 앉아 계신 게 보여.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새 몇 년 만에 와 이렇게 분위기 너무 좋아요. 완전 달라진 팀이 됐습니다. 네. 근데 관중들 이렇게 막 오고 막 늘어나는 거 보고 하면 좀 뿌듯하시고 막 이런 것도 있으시죠? 네, 되게 좋죠. 좋고 또 그 관중을 모으기 위해서 구단 직원들하고 또 그렇죠. 하나 금융그룹에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해요. 네. 진짜 마케팅 측면에서 정말 되게 노력을 많이 해서 그 정도 관중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그룹은 사실 한국 축구계에 아주 아, 지대한 그쵸? 영향을 네. 지금도 미치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사실 감독님이 선수로 뛰셨을 때는 지금보다도 관중은 훨씬 이제 많았었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네. 그때는 뭐 하면 그냥 다 꽉 차고 이랬으니까. 문 따고 들어왔으니까 앉을 자리 없어도. 저도 네. 어렸을 때 그 전주종합경기장 트랙 내려가서 보고 그러니까 다 그랬거든요. 트렌드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관중 약간 분위기랑 지금 이제 또 여성 팬들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약간 감독님 보시기에 좀 그런 분위기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당시랑 지금이랑? 그렇죠. 당시에는 아저씨들? 아저씨들 막 그냥 약주 한잔 하시고 막 뭐 던지고 막 그런 거였다면 요즘은 젊은 여성 팬들도 많고 또 저희 대전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의 네. 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그렇게 변해가는 게 너무
이 축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부모 손을 잡고 온 애들이 또 나중에 커서 또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계속 연대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너무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훨씬 더 세련돼졌죠. 네. 아니,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요. 소리 지를 때 그 남성 그렇죠. 톤이 네. 아니라 여성 톤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왜냐면 저 이제 어렸을 때가 이제 한 2002년, 3년 막 이랬으니까 그때는 그 전주 월드컵 경기장 2층에서 이제 그 삼겹살국 드시는 분들 많았고 아, 뭐 그런 게 많았어요. 경기 좀 안 풀린다 그럼 소주 한 잔, 야, 이 개! 이렇게 막 왔어요. 그런 아저씨들도 있었어. 쓰레기통 아, 근데 아니고. 네. 그래도 한때는 97, 98 이때는 그 이동국, 안정환, 네. 고종수 이렇게 그대로 해가지고 했을 때. 그때는 진짜 여성 팬이 많았었지. 맞아요. 여학생들이 진짜 여학생들이 많았었어요. 많았었죠. 네, 그때는. 약간 그때 느낌이랑 지금 느낌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좀 찾아온 그렇죠. 그런 게 네, 아닌가. 그렇습니다. 근데 저 선수 생활할 때 대우에 있을 때 네. 1, 2년 사이에 팬층이 이렇게 변한 게 있었어요. 안정환의 네, 입단입니까? 안정환 일단 정환이 오기 전까지는 정말 구덕에 그렇게 꽉 차도 뭐 심판이 힙스를 한번 잘못 불면 파란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게 전주소에서 그냥 맞죠. 날라오고 제가 기억하는 구독이 딱 그거예요. 파란 쓰레기통. 네. 대단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안정환 선수 입단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여학생들이 엄청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 잘 아실 줄 모르겠으나 제가 이제 부산 동아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덕구장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아고에서 운동할 때 주말 되면 우리 그 구덕구장이 바로 밑에 있었으니까 깍깍 소리가 아, 진짜. 운동하나 들릴 정도였어요. 네. 이때가 딱 그때였죠. 97년부터 99년까지 네. 다녔으니까. 제가 그때 네. 01, 2, 3이었으니까. 그럼 딱 그때 그 한창 르네상스라고 표현하는 네. 그 트로이카 말도 안 시대였네. 됐었죠. 네. 그럼 그때 감독님 여성 팬들도 좀 생겼습니까? 안정환 때문에 유입된 여성 팬들이 감독님의 이름을 연호하거나. 아니 안정환만 팬인 거죠. 아, 그때 당시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때 당시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골이 그때 당시에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98 월드컵 예선 때 나온 거잖아요. 그때 저도 라이브로 보면서 너무 긴장되면서 경기를 봤는데 2대1로 승리하면서 그 골 나왔었고 그 골 장면 다 애국가에 막 나오고 막 그 나오는 지금도 나오는 장면인데. 지금도 나오죠, 사실. 네. 저희 그때 당시에 안정환 있을 때 그 유병훈이라는 시 감독. 네. 그러니까 인기는 그 유병훈 감독이 훨씬 좋았었어요. 그래요? 훨씬 잘생겼었고 키도 더 컸고 하니까 네. 인기가 더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안 뛰어도 팬이 항상 확보돼 있는. 유명 네. 감독이 이목구비가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기가 막혀요. 네, 옛날에. 아, 근데 저는 참 지금에서 생각해보니 그 골 얘기해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감격스러운 골을 넣었던 분과 함께 지금 인터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감회가 좀 새롭네요. 근데 이제 그 네. 골이 진짜 임팩트가 어마어마했던 건 제가 이제 대표팀 그 스태프로 처음 들어갔을 때도 사실 저희 부모님도 개업방법을 잘 모르세요. 김은중 코치님도 잘 모르지. 근데 이민성 코치님도 아는 거야. 알지. 이름 들으면. 네. 오디오로 기억하는 거죠. 네. 그 이민성을 네. 오디오와 이 여기 때려가지고 그때 네. 되게 멀리서 카메라 잡았잖아요. 옛날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영광입니다. 아, 되게 영광인 것 같은 아주 영광입니다. 표정이에요. 저는 아직도 그 중계를 어디서 봤는지 누구랑 봤는지 아직도 저도 기억해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진짜 네. 명확하게 기억나요. 왜냐면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네. 우리가 그게 축구를 엄청 좋아하던 시절이었고 그 전에 이제 올림픽 대표팀이 96년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올려놓은 게 있었는데 네. 야, 그 골은 심지어 한일전이었잖아요. 네. 아, 2대1 그 가는 골은 근데 감독님은 여전히 기억을 나십니까? 기억은 그게? 나죠. 아직도 그 발에 그 느낌이 살아있을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여기 그 사인펜을 이렇게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저 같으면 임팩트 그 자리에 타투를 할 것 같아요. 나도 여기 맞은 진짜. 자리 그럴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마사가 그 인터뷰한 거 있지 않나요? 아, 우리 예. 감독이 그때 그거였던 거 안다. 근데 네. 그때는 지금보다 내셔널리즘이 좀 세가지고 훨씬 국가대항전 하면은 뭐. 한일전이 더 빡셌고 또 뭐냐면 그때 누가 골 넣었었지 일본 팀에서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야마구치인가. 그 이게 들어서 넣었잖아요. 네, 들어서 넣었는데 근데 이제 동점골 넣고 역전골 딱 넣어버리니까 얼마나 통쾌해. 서정원 감독이 헤더로 네. 동점골 하고. 넣고 네. 땅땅 넣고 근데 그때 인터뷰가 잘 기억나는 게 원래 오른발잡인데 그냥 때렸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게 좀 와전돼서 나온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양발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막 오른발이 주 발이지만 발목을 다치면
또 왼발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네. 발목 다치면 쉬셔야 되는데. 그때는 뭐 그때도 진짜 발목이 이만큼 부어졌어요. 아, 진짜요? 오른쪽 발목이 아. 전반전 끝나고 워낙 잔디에 밀리고 뭐 하다 보니 이렇게 부어 있었는데 그 또 아프다고 안 뛸 수도 없고 네. 그때는 또 그러면 진짜 생매장 당할 수 있는 한일전이고 네. 또 한데. 그러니까 뭐 꾹 참고 뛰었는데 그래서 또 그런 운도 따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제 선수 시절은 뭐 워낙에 이제 기억하시는 팬분들이 아, 이제 그럼요. 많으니까. 예. 그 이제 저희 아까 오브 더 피치 얘기 이제 잠깐 했었잖아요. 이렇게 카메라가 이제 딱 들어왔을 때 사실 이제 겉으로 딱 봤을 때는 뭔가 좀 차분하실 것 같은 인상인데 팬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다이렉트하게 얘기도 좀 많이 하시고 좀 직설적인 부분에 있어서 놀랐다라고 말하는 제 주변 지인도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선수들이랑 소통함에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죠. 뭘 꾸며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뭐 답을 저희 선수가 질문을 하면 또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되니까 뭐 직설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코치분들이랑 이제 의견 타진을 해가지고 막 이런 걸 하시는 것처럼 선수들은 예를 들어서 뭔가 지시사항이나 전술 같은 걸 이렇게 딱 설명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자유롭게 좀 개진하는 편인가요? 대전이라는 팀. 자유롭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선수도 있고 근데 예전과 틀리게 저희 운동할 때랑은 틀린 거죠. 지금은 얘기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거하고 아예 안 할 때랑은 많이 틀려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다 다르다고 했지만 저도 이제 수많은 정보업을 하니까 그 소문을 듣잖아요. 이민성 코치는 어떤 사람이냐. 아까 얘기했던 뭐 수비력 잘 만든다. 근데 애들을 말로 죽인다. 네가 한번 들어보면 넌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래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허언이 아니었구나. 감독님이 말씀을 그러니까 조곤조곤 하시다가 잡아야겠다. 라고 하면 거의 이제 말만 듣고 거의 이제 다이 돼서 들어가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대전 갔을 때 어린 선수들이 무서워서 공을 못 차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선배들이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난 니네들한테 보여준 것도 없는데 왜 무서워서 네. 그러냐. 근데 제가 이제 훈련장 안에서 실수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런 거를 강하게 얘기하고 하는 게 되게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프로 선수 입장에서 패스 하나를 할 때 정성이 안 들어가고 미스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더 집중하고 연습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건데 본인들은 그런 거 갖고 왜 뭐라 그러지? 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런 거 들으면은 뭐 선수들이 받아들이는 선수들도 좀 더 좀 대범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아니면 다음부터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런 얘기 들으면 아 나는 이제 또 선수들한테 얘기할 때 좀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할 법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선수 때도 마찬가지였고 핑계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네? 핑계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 이제 선수들이 빨리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죠. 뭐 기분 나빠할 것도 알지만 그게 뭐 저만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잘 되고 팀도 잘 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더 대담해지고 대범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저는 강약 조절을 되게 잘 하신다고 항상 생각을 한 게 그 저희가 이제 태국으로 챔피언십 그 올림픽 예선하러 갔을 때 네. 첫 경기가 중국전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때가 좀 졸전이었어요. 이게 막 골도 안 나오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동준 선수가 이제 득점하면서 1대0으로 이제 이기고 그 대회를 저희가 이제 진짜 그 전승 우승으로 이제 끝냈는데 이제 선수들 이제 저는 이제 라커룸에 항상 있으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선수들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독님 코치님 이제 들어오시니까 진짜 졸라 털리겠구나. 너무 우리가 경기를 못했으니까. 그 선수 애들도 이렇게 보면서 표정이 이제 다들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때 이제 감독님이 딱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런 경기는 이기면 됐다. 원래 첫 경기는 그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게 힘들고 결과 챙겼으니까 지금부터 잘 풀어가면 된다라고 그 말씀하신 걸 이제 그때 당시 있었던 선수들이 들으면서 되게 좀 이 동기부여가 많이 됐다라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위기도 좀 올릴 수 있고 많이 올렸고. 이때 제가 기억나기로는 그 장민 담당이 하루 숙소 탈출해가지고 그 놀고 했던 대회 아닙니까? 개소리.
아닌가요? 아니. 이게 이때 아니군요. 아니야. 특도 탈출 한 적 이제- 없고. 이제 지나갔잖아. 잠깐 나와서. 그때 안 보였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니,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이민석 감독님이랑 러닝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탈출을 해가지고 맞아, 안 맞아. 들어오고 이러고 그때 밤새고 바로 합류했다고. 그러니까 밤새고 바로 운동장으로 들어갔다는 그 그치, 스토리. 샤워하고 네, 옷 샤워는 안 갈아입고 했어요. 샤워는 안 하고. 네. 그래서 힘들어했구나. 네. 하루 했다고 맞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 기억이 잘 안 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자, 항상 이제 농담입니다. 제 방으로 네. 저를 이제 안 나오면 이제 깨우러 오셨기 네. 때문에.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농담입니다. 네. 그때 운동으로 도움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감독님이 이제 2002년 멤버인데 2002년 출신들이 빠르게 감독이 됐었잖아요. 됐죠? 네, 됐죠. 네. 근데 감독님은 오랫동안 코치 생활을 하면서 네. 다른 어떤 그 동료들은 감독이 좀 빨리 되는데 거기서 오는 나도 빨리 감독이 돼야 되는데 이런 좀 급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그냥 뭐 시기적으로 코치를 하면서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감독은 하고 싶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근데 그거는 뭐 한때 잠깐 생각이었고 좀 더 당장에 감독이 퇴장당하고 제가 만약 코치를 할 때 벤치에 혼자 있을 때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황당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모자라는구나. 그래서 더 하고 그리고 뭐 감독은 기회가 올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막 급하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원래 그 코치나 감독이 그 감독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만 내가 내 뜻을 100% 펼칠 수 있는 감독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것도 괜찮은 얘기인가요? 아니면 감독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코치를 해보는 게 좀 낫나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어. 뭐 다른 분들은 코치를 거쳐서 감독을 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감독이라는 이 직업도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코치를 안 거치고 감독으로서 자기 축구를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거 전 나쁘게 생각 안 해요. 그럴 능력이 있고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 자꾸 도전해봐야지. 도전 안 하고 뭐 결과가 나오겠어요. 실패든 성공이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감독님이 스스로 보기에 나는 좀 그래도 감독으로서는 좀 자질이 있다, 타고났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시나요? 저는 선수 때도 그랬고 감독을 하면서도 타고났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선수 때도? 네, 그냥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했기 때문에 지금도 뭐 감독으로서 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금방 도태될 거고 그래서 더 노력해야 되고 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수 때도 엄청난 재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네. 운빨. 저 감독님이 코치 생활하는 걸 제가 또 기회 봤기 때문에 여러 감독님들이랑 같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뭐 광저우 있을 때 이장수 감독님. 이정수 감독님은 강저우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장춘 가서도 그렇죠. 하셨었고 제가 이제 그때 좀 집중적으로 봤고 그 장춘 야타이죠. 장춘 야타이도 봤고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봤던 윤종환 감독님이랑 이제 울산에 계셨던 건데 네. 감독님들의 이 성향을 좀 많이 좀 녹여 드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내가 코치를 했지만 이 감독님 성향은 좀 나하고 안 맞고 이런 게 좀 있으신 거예요? 그런 성향이 맞고 안 맞고는 다 있겠죠. 어떤 분들이나. 근데 이제 뭐 제가 기본적으로 코치를 하면서 윤정환 감독이랑 있다가 장춘으로 갔을 네. 때 떠난 이유가 뭐 돈 때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제는 내가 힙스를 잡고 선수를 가르쳐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윤정환 감독도 본인이 다 하는 걸 원하셨고 그거는 뭐 감독의 성향이니까 어쩔 수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장수 감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맡기고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힙스를 잡고 훈련을 시켜보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옮긴 거예요. 그러면 들어보니까 감독도 터치하는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밑에 네. 코치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네. 감독이 디테일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코치의 역할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네. 없고 아니면 좀 더 큰 그림을 보는 감독들의 성향이나 터치를 덜하는 감독은 밑에 코치들이 활동폭이 좀 넓어지는 그렇죠. 거고. 네. 근데 뭐 진짜 어떻게 보면 요즘은 프로에서 200경기, 300경기 뭐 그렇게 뛰고 은퇴해서 바로 코치하는 선수들, 뭐 코치들이나 어떻게 보면 학원 축구에서 대학교에서 진짜 뭐 5, 6년씩
힙스를 잡고 직접 훈련을 시켜본 코치하고는 하늘과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그래서 뭐 선수 경험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지도자는 코칭 경험이 또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장춘에 가서 뵀는데 제가 사실 그때 제일 놀랐던 거는 코칭 스태프들이 다 방 문을 안 닫습니다. 진짜 깜짝 호텔이었어요. 호텔에서 나도 방을 잡고 그 층에 문 닫고 자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다 문을 안 닫는 거냐? 그래서 이장수 감독님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부릅니다. 민성아! 그러면 코치가 갑자기 방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부르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서 이 코치님들 참 살기가 쉽지 않다. 감독님을 잘 보좌해야 되니까. 아니 그리고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10시, 뭐 9시면 제가 괜찮은데 10시, 11시에 제가 뭐 감독님 방에 가가지고 같이 차를 맡거나 뭐 분석관 방에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때도 문을 안 닫아요. 그때도 부르실까봐 그런 거 좀 안 드셨습니까? 뭐 근데 그게 제가 이제 감독을 하기 전까지는 그 장춘에 있을 때 이장수 감독이랑 있었던 일화인데 새벽 4시 반인가 5시에 뭐 전화가 오신 거예요. 방으로 오라고. 네. 뭐 잠도 안 깨고 그때 이제 막 선수 영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할 때예요. 그래갖고 아니 선수 영입을 자기가 하면서 왜 날 왜 깨우냐. 난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운동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막 그러고 이제 영상 보고 이제 들어자고 제가 감독이 됐잖아요.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게 감독은 선수를 꾸려야 되는데 선수 영입하기 위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계속 영상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니까. 또 고민이 되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감독을 하고서 되게 이해를 했었죠. 그래서 찾는구나. 아니 새벽 5시면 이정수 감독 입장에서도 2시에 부르고 싶었는데 3시간 동안 참은 겁니다. 아니, 그럴 수 있어. 어느 그럴 수 정도 있죠. 자야 되니까. 제가 너무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그때 시절이 아직 기억나고 11시에 장춘 그 스타벅스에 가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차를 먹으면서 모두가 이제 감독님에게 전화가 오거나 민성아 이렇게 부를까봐 그 기억이 나서 갑자기 또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스타벅스 저희도 뭐 스타벅스 많이 갔거든요. 대표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가서 한번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희 두바이 갔는데 이제 코치님이 카드를 주실 거 아니에요. 커피 해서 뭐 좀 이렇게 사오라 하면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다 오는데 거기가 이제 뭐 카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두바이 이제 부자 형님이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너희 대표팀이냐? 그렇다. 내가 다 계산하겠다. 현금으로 싹 결제해 주셔서 이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에피소드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두바이 갔을 때 이제 그런 그거 있잖아요. 막 쉑쉑버거 같은 네, 그런 거를 이제 제가 한번 사러 나갔다가 그 한 4시간이 걸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왜? 그러니까 연락관한테 이제 연락을 보통 해서 모레 좀 가고 싶은데 좀 이제 같이 좀 가자. 왜 차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알겠다. 내가 빠르게 이렇게 해서 해주겠다 했는데 이제 저녁 시간에 우리가 이제 또 먹고 이제 같이 햄버거를 먹으려고 하는데 얘가 길을 못 찾아가지고 계속 뺑뺑 도는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코치님 전화, 야, 이 새끼 너 전화 오지. 근데 결국 이제 사서 이제 했더니 저도 이제 굉장히 마음에 좀 부담을 많이 안고 들어갔죠. 됐다. 어떡하나. 지금 이제 10시, 11시 막 이런 시간이었으니까. 근데 그때도 겉으로는 이렇게 막 하셨지만 먹고 나서는 되게 또 따뜻하게 얘기를 먹기 전까지 해주셨죠. 야, 너 뭐 미국 갔다 오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다가도 들어왔을 때는 이제 또 잘 해주시고 해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있으면서 저희가 훈련 때문에 이제 먼저 가거든요. 사전에 이제 세팅을 막 해야 되니까. 저는 그때 좀 축구를 많이 배웠습니다. 감독님한테 네. 킥 차는 거부터 해가지고 엄청 알려주시고 네.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그 깔아차는 패스를 이제 발전시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뿌듯하셨어요. 이제야 하는구나.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그래서 괜히 좀 배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시즌을 앞두고 가장 좀 그 최소한으로 두는 목표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순위도 순위겠지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축구 철학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일단은 저희가 상위 스플릿을 가는 게 무조건 목표로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뭐 팬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ACL 진출하는 게 가장 큰 목표 같아요. 네. 사실 팬들도 만약 여기서 실점이 좀 줄어들고 공격력만 유지가 되면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 저희가 간단하게 그 밸런스 게임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 4개 정도 진행을 할 건데 그냥 되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능입니다, 예능. 네, 뭐 짜장 vs 짬뽕 하나 둘 셋 하면 뭐 짜장 뭐 이런 식으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4 시즌 이 팀만은 꼭 이기고 싶다면 자, 1번 김학범의 제주, 2번 김은중의 수원FC. 하나, 둘, 셋. 제주. 제주. 왜 제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이, 그래서 스승을 이겨야지. 제가 다음 주에 배로 갈 것 같은데 이거 영상 잘라줘. 네. 그럼 김은중 감독님은 이제 그 수원FC 부임하고 뭐 따로 통화하셨나요? 뭐 계속 통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스승을 한번 또 네. 이기는 게. 예. 그 오랜만에 김학범 감독이 이제 프로 무대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좀 말씀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감독님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제주 팬들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나요? 아, 그럼요. 뭐 워낙 팀을 잘 만드시는 분이고 저는 또 뭐 K리그에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너무 젊은 위주로 갔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잘 믹스가 돼야 더 재밌는 축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괴롭히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상대 팀들이 괴로워하는 축구를 하겠다. 아, 저도 괴롭게 해야죠. 네, 그래서 저 내년에 좀 기대 중입니다. 네. 대전 제주, 대전 수원FC 경기를 이제 무조건 좀 가서 네. 좀 보고 그렇습니다. 네, 말씀도 들어보고. 네. 자,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1번 도쿄 대첩 득점, 2번 대전의 승격 확정 경기. 2번. 바로 고민도 안 하시고 바로. 근데 도쿄 대첩 임팩트보다 훨씬 더 크셨나요? 아, 나는 더 훨씬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하나금융그룹이 정말 너무 원했어요. 이 승격이라는 거. 일부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게 그 회장님부터 해서 너무 강하셔서 그리고 또 제가 2년 안에 그걸 하겠다고 해서 왔는데 그걸 직전 시즌에 안 됐으니까. 안 됐죠. 딱 2년 만에 그걸 이룬 거라 제가 진짜 그 목표를 세운 걸 이뤘다는 것에 되게 만족했고 그다음에 하나금융그룹처럼 축구에 많은 투자를 하는 그 그룹이 꼭 반드시 일부에 있었다는 거를 또 목표를 또 해줬기 때문에 그거에 되게 만족감이 들었었어요. 그 승격 어렵습니까? 승격하는 거? 아,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네. 네. 승강표를 2번을 해봤는데 아,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승격할 때 김천하고 4대 0으로 두 번째 라운드 이겼잖아요. 네. 근데 정말 3대 0이 됐는데도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네. 네. 첫 해의 기억 때문에 첫 그러신 해에 그 뭐 5분 만에 그렇게 실점을 하고 막 한 것 때문에 네. 뭐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정도로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승격 확정했을 때 제가 딱 전화 들었거든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그때 그래 하고 막 옆에 막 시끌시끌 막 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전화 통화도 되게 짧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축하하는 막 그렇지. 그런 네. 분위기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저도 약간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고.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승격이 너무 진짜, 힘드니까. 네. 아니 내려가서 못 올라온 팀들도 너무 너무 많거든요. 많아요, 지금. 네. 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자, 1번 98년 프랑스 월드컵 네덜란드전 0대5 패배. 2번 2022 시즌 팬들의 버스 앞 항의. 하나, 둘, 셋. 2번? 아니 요새 또 이제 이번 시즌도 사실 그 흔히 말하는 그 뻐막 이제 버스 막는 그게 있었는데 대전도 이제 팬들하고 직접 그 네. 대면 한번 하셨잖아요. 좀 어떠셨어요 이때? 이제 뭐 구단 직원들은 그냥 피해서 지하실로 해서 차를 타고 나가라 했지만 이건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뭔가 부딪혀서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팬들은 또 그렇게 요구를 할 거고 그래서 그냥 만나겠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떨어진 것도 아니고 나는 자신 있다. 그 대신 뭐 팬들한테 얘기를 할 건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뭐 막다 틀었을 때 좋아요. 팬들이 뭐 감독을 욕하고 하는 것도 다 하지만 서로 간에 존중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얘기는 들어줄 수 있고 답변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그냥 뭐 젊은 분들이고 하니까 욕하고 하는 거는 솔직히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저 범악할 때 막 욕하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네. 그때도 저는 충분히 자신 있고
믿어달라. 그리고 승격을 못하면 내가 나갈 거니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해갖고 얘기를 잘 맞췄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제 분위기가 그때부터 더 네. 팬들도 되게 응원도 많이 그쵸. 보내주시고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또 승격을 이제 확정을 또 했으니까 그 타팀이 팬들이 이렇게 막 항의하고 이런 거 보시면서는 좀 어떠세요? 뭐 그 감독의 마음을 먼저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되게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좀만 더 자제를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하지만 뭐 정말 그때 범학할 때 어떤 팬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 한 경기를 보기 위해서 일주일간 얼마만큼의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줄 아냐. 그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팬들 입장에서는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정말 일주일을 기다리고 돈을 그만큼 우리가 원정 가면 또 많은 돈들을 네.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또 한편으로는 팬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고 그래서 선수들한테도 이 한 경기 때문에 팬들이 쓰는 돈 그리고 매 경기 티켓을 끊고 들어오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진짜 경기장 안에서 섣부르게 행동하면 안 된다. 진짜 죽을 다해서 뛰어야 되고 팬들이 있어야 너희들이 연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독으로서 원하는 스코어는 1번 5대3 다득점 승리, 2번 1대0 무실점 승리. 5대3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좀 실점 있어도 공격적으로. 그렇죠. 네. 그럼 네. 팬들은 8번을 박수를 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3번은 안타까움에 5번은 근데 환호를 할 수 있고. 이번 시즌 0대3으로 가다가 56득점, 58실점. 야, 비슷하게 갈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제가 마지막에 한 3경기를 남겨놓고 이거 마이너스 2를 어떻게 0이나 플러스 1로 돌릴 수 없을까 마이너스를 고민을 했는데 네, 골득실을. 그게 이제 서울전에 약간만 좀 희망을 갖자 했는데 그냥 2골을 먼저 먹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래도 감독님의 성향은 어쨌든 축구라는 것은 공격적으로 나서야 되고 득점을 많이 해야 된다. 예, 이런 뜻으로 저희가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야, 5대3 경기 5대3 경기 하면은 한 골이 8골 나온 거잖아요. 양팀 감독들은 8kg가 빠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한 골 한 골에 왜냐면 네, 다 네,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네. 모 코치님은 그 감독님이랑 엄청 친하신데 이분이 수비를 맡으시 감독님 공격을 맡으시는 거예요. 한 골 먼저 보고 감독님한테 가서 축구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소리를 지르시는 코치님들 봤거든요. 네. 근데 감독님 오히려 5대3 좋아라고 하니까 저는 되게 신기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둘 중 한 명만 골라야 된다면 1번 마사, 2번 티아고. 1번 마사. 마사. 티아고보다 마사시네요. 혹시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티아고가 훨씬 더 이제 득점력이 있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마사를 뽑으셨습니다. 마사도 득점을 해요. 네. 득점을 하는데 네. 득점 외에 플레이가 더 좋은 점들이 더 많은 거죠. 그리고 활용 가치가 훨씬 많은 선수. 좀 툴이 많다고 봐야 될까요? 그 마사 선수가 이제 그 발언 되게 유명했잖아요. 인생 걸고 승격하겠다. 좀 그거 보고는 아니 어떤 그 생각? 뜻을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인생을 건다는 거예요. 진짜 본인 인생을 걸어야 되는. 근데 그 시즌에 하필 나도 진짜 감동이었는데 그 시즌에 승격을 또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국내 선수들한테도 얘기를 한 게 어떻게 보면 이건 뭐 가식적인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얘는 용병 아니냐. 그렇지만 얘가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감독인 나도 되게 창피하다. 나도 생각을 못한 거를 저 일본 선수가 한다는 게 대단하고 그 대신 우리 국내 선수들이나 우리 뭐 코칭 스태프들이 좀 더 노력해서 마사가 한 얘기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마사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설사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수단이 인생을 걸고 나는 승격을 이뤄내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거잖아요. 저는 이런 거 한마디에 팬들이
감동을 받죠. 하고 당연히 감동 더 받죠. 지지를 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선수단의 어떤 마인드에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일본 선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선수들이 그 얘기를 머릿속에는 있는데 그렇죠. 내뱉지 못한 스타일상 그런 게 것뿐이지 있죠. 저희 선수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 각 나라 뭐 성향에 따라 틀린 거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좀 부끄러워. 부끄러운 것도 있고 네.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나라 그렇죠. 사람들이 때 싫어하는 설레발. 그치, 그치. 너 먼저 설레발 떠서 안 됐다. 걱정하고. 이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참는 건데 사실 이런 얘기 과감하게 하고 안 될지언정 이런 얘기 과감하고 그 시간 동안은 우리가 응원을 합니다. 이런 좀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뭐 또 다른 선수가 얘기를 해서 그 선수 완전히 뭐 집중적으로 놀림 받았겠죠. 아, 뭔데 그런 얘기야? 그 옛날에 동경이한테 이렇게 하신 것처럼 뭐 있었잖아요. 뭐죠? 진짜 막 울면서 보니까 너는 뭘 질질 짜요? 비즈니스 안 끊어져가지고 이적 안 했냐? 막 이렇게 이제 농담하는 것처럼.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 이제 번외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방송에 이 발언이 잡힌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중계 중에 예. 볼이 오면 뛰지 말고 네가 먼저 뛰라고. 그 네가 먼저 뛰라고 레안드로한테. 선수한테. 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감독님 축구 좀 스타일을 대변하는 말로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아쉬운 부분이 레안드로한테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스피드가 좋은 선수가 꼭 볼을 차면 뛰려고 그러는 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맨몸으로 먼저 움직이면 거기에 맞춰주면 훨씬 더 좋은 네. 플레이가 나올 텐데 꼭 기다리는 습관이 있어요. 이 영상의 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볼이 오면 뛰지 말고 네가 먼저 뛰라고가 아니에요. 뛰라고. 어휴! 이게 마지막의 포인트입니다. 네, 그게 포인트. 이거는 포인트가 그치, 아니고 그치, 진짜 그치. 야 해가지고 네가 좀 뛰어. 이거 감독들이 벤치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그걸 끝나는데 그 약간 좀 그 순간 다 고요했었거든. 갑자기 어휴 이게 마지막에 나오면 한 2초 뒤에 그게 포인트예요. 이 영상은. 요즘에 이정현 감독 그 카메라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네. 이정현 감독만 잡는 카메라. 아, 감독님한테는 그치. 오디오를 달아놓으면 재밌는 게 많다는 소문을 네. 제가 많이 들었고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 더 재밌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오브 더 피치에서도 많이 뭐 이제 그런 모습들이 네. 또 나오니까. 네. 예. 좋습니다. 오늘 또 이민성 감독님 모시고 저희가 뭐 승격 뭐 이런 얘기부터 또 선수 시절 얘기도 잠깐 들어봤고 그리고 또 이제 대전 하나 시티즌에서 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도 좀 들어봤는데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팬들께 간단하게 또 인사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올해 이루지 못한 상위 스플릿과 또 ACL 진출권을 따기 위해서 내년에 더 많은 노력을 할 거고 저희 대전 하나 시티즌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